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통영어원 2022학년도 개정편 능률 민 1과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을 먼저 볼까요? Don't let, 뭐 하지 마세요? 허락하지 말래요. let은 허락하다, 하게 하다의 뜻이 있죠. 허락하지 마세요. 화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화가 너의 보스가 되도록 허락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즉 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 이런 말이겠죠. 자, 문법적으로 조금 살펴볼게. 제목에서 let은 일명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사역동사야. 사실 뭐 사역동사 하면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make, have, let, help 뭐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역동사라는 것은요 네 개만 있지 않아요. 개수로 뭐 따져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15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일명 뭐 영어로 말하면 causative verb라고 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와전돼서 우리가 사역동사 하면 make, have, let, help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기존 설명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도 아마 이런 설명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let은 사역동사야. 그래서 사역동사 let이 5형식에 쓰이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뭐야? 원형을 쓰죠. 그죠? 동원. 어떤 선생님들 보니까 뭐 동원, 참치, 살코기 캔 뭐 이런 설명도 하시던데 어쨌든 let이 5형식이 쓰이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그래서 be를 쓴 거야. 그래서 화가 너의 보스가 되게 허락하지 마라. 즉 화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술형 대비,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서술형 대비 문장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뭐 전체 문장을 다 암기하는 건 이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서술형의 출제가 가능한 문장들은 제가 이렇게 서술형 대비라고 적어놨으니까 그 부분은 좀 통암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형광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글씨, 문법이나 어법 또는 뭐 변형 문제, 어휘 추론이나 어법, 어휘나 어법, 문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 표시된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은 변형 출제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갈게요. 당신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야. 해보니까 당신은 발견한 적이 있나요? 뭐를? 네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suddenly feeling angry가 나왔죠? 자, ing가 나왔어요. 예, 목적격 보호. OC는 목적격 보호입니다. 5형식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신 자신이 갑자기 뭐뭐다니까 당신 자신이 갑자기 화가 났다고 느낀 적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야. 뭐 다 있겠죠, 누구나. 자, 그러면서 one moment. 잠시만요. 문법 체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yourself를 썼죠. 제기대명사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제기대명사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의 목적어가 서로 동일 대상일 때는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써야 돼. 그래서 you가 목적어로 쓰였죠. yourself를 쓰셔야지 그냥 you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올 수 있죠? 우리 예전에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 투부정사, 동사, 원형, 명사, 형용사, ing, ed 기억나시죠? 그래서 ing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온 경우입니다. 선생님 suddenly는 뭐예요? 얘는 얘를 끌어주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one moment, 어떤 한 순간에 you're fine, 당신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당신은 slamming 뭐야? 꽝 닫다죠. 당신은 문을 꽝 뭐하다? 닫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는 괜찮다가 다음 순간에는 문을 콱 안아가지고 문을 쾅 닫는다는 말이야. 또는 rolling your eyes, roll once 소유격 eye 하면 눈을 부라리다야. 눈을 부라리다. 당신은 눈을 부라립니다 이런 말이야. 누구에게? 당신의 부모님에게 말이죠. 그죠? 한순간엔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문을 콱 닫고 부모님에게 막 눈을 부라리는 거야, 이렇게 막. 맞죠? 자, 문법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rolling, 여기가 Y고요. 병렬 관계죠? 그 다음에 slamming, 여기가 X가 되는 겁니다. 즉, 비동사에 걸리는 거야. are slamming, are rolling. 여기 형태 조심해 주시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거야. 그래서 무엇을, 목적어 필요하죠? 그런데 뒤에 문장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명사절 접속사버 대시 생략됐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를? 당신이 뭐하다? 단지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를? bad attitude. attitude는 뭐야? 태도죠.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are getting to upset. getting입니다. 진행시죠. 우리 get 다음에 미리 좀 설명할까요? 형용사가 나오면, 맞죠? 우리 형식에서 배웠죠? 이 get이 뭐뭐에 치다, become과 유사한 의미를 띈다 그랬죠? 그래서 get to upset, upset은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뭐하다? 화를 뭐하다? 화가 나게 된다. 화를 내고 있다. 너무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대. 뭐에 대해서? 작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를 내는 우리를 보고 너 좀 태도가 나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뭐하다? 화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야. 뭐에 대해서? 작은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남이 보기에는. 자, 5어 대등접속사 병렬구조죠. 여기가 Y 동사니까 어디야? have가 병렬구조가 되겠죠. 조심할 건 U에 걸리는 거니까 R을 적어야지. 뭐 다른 걸 적으시면 안 됩니다. 뭐 is를 적는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대요.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논리 전환이나 논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don't simply come, 단지 오는 게 아니래요. 어디에서요? 스트레스에서. 뭐에 대한 스트레스냐? 일상적인 어떠한 삶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내는 화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그럼 이 화가 어디서 오는 건데? 라는 설명이 뒤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삼각표시 해놨죠? 이 부분은 뭐 연결해도 괜찮지만 however 연결해도 괜찮지만 문장 삽입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짧긴 하지만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됐죠? 뭐 놓친 게 없나 보고요. 네, 없습니다. 자, 어디서 이러한 감정이란 화죠, 이러한 감정들 화가 오는 걸까요? 자, 볼게요. 다음. 자, 소 제목 봅시다. 그래서 소 제목이 딱 바로 나오죠. 어디에서? 자, adolescent는 뭐야? 청소년이죠? 철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청소년의 화는, 이게 주어입니다. 청소년의 화는 anger는 명사야, 화야. 청소년의 화는 어디서 come from? 오는 걸까요? 라고 소 제목이 붙어 있어요. 화가 어디서 나는 걸까? 자, 이때 예제는 전치사로서 10대로서 당신은 feel like 뭐뭐처럼 느끼다 이거죠. like는 이때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감각동사 뒤에 보어로 명사를 바로 쓸 수 없어요. 전치사 like 쓰고 명사 쓰셔야 돼. 그래서 10대로서 당신은 성인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초도인지 알고 다 알아요. 다 컸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분리할 때는 저 아직 10대예요. 청소년이에요. 뭐 이러시기도 하고. 자, 어쨌든 당신은 어른처럼 성인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의 뇌는요. 여전히 뭐하다? 성장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체가 아니란 말이야. 성인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아직 완전체가 아니야. 계속 뇌가 성장하고 있다 이 소리야. 자, in your brain, 당신의 뇌에서
당신의 뇌에 there is there라. 있다 이거야. 뭐가 있다? 어떠한 부분이 있대요. 부분. 뇌에 어떠한 부분이 있대요. 어떤 부분이냐? 자, 일과 핵심 문법이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나온 부분들은 좀 잘 받으시고요. 우리 워낙 많이 해서 부분이 있대요. 어떤 부분이냐? be responsible for 하면 무엇을 담당하다 의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for가 전치사니까 뒤에 ing. 뭘 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하다?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대요. 뭐를?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대요. 여기까지 해석은 됐죠? 자, 문법적으로 보시면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죠.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앞에 사물이니까 뭐야? which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or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고 갖고 and를 기준으로 병렬 관계죠. solving과 그 다음에 controlling. 이거 서로 병렬 봅니다. for solving, for controlling. 그래서 여기 형태 좀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신의 뇌에는요 부분들이 있대. 어떤 부분?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뭐하다? 부분이 있다 이 소리야. 됐죠? 근데 그 부분들이 뭐야? 아직 성장하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in your teen years 당신의 10대 일단은 시절 정도로 해석하세요. 10대 시절 연 이루지 마시고 당신의 10대 시절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즉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이 말이야. is 여전히 발달 안에 있대. 즉 발달 안에 있다는 말은 발달 중이다 이런 말이야. 성장 중이다와 동일한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그 변화들 어떤 변화들이냐? 당신의 뇌에서의 그 변화들이 지금 앞에서 설명했죠. 그 변화들이 이끌어요 이거야. 리드가 이끌다죠. 뭐를? 당신을 이끄는데 toward가 전치사죠. 어디를 뭐야? 향해서 이런 뜻이야. 어딜 향해서? independence 병렬 관계네요. A 미리 좀 할까요? B and를 기준으로 C 이렇게 되는 거야. 당신을 어디로 이끄냐? 독립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참여, 그 다음에 창의성으로 뭐야? 이끌어요 이 말이에요. 즉 이러한 변화를 하면서 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독립성도 길러지고 사회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도 길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제목이 뭐였죠? 어디에서 사춘기화가 오는 걸까요?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 자, 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춘기 시절에 10대 시절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놓친 부분이 없습니다. 자, 뭐 뒤에 그럼 화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however도 나오고 그러나 동시에 연결사가 두 개나 나와요. 그래서 그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표시 좀 해놓으시고 동시에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그러나 나왔죠? 또 논제전환이나 논리전환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혼란스럽다고. 뭐에 대해서? ab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의문사절이 뭐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뭐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냐면 당신이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직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완전체가 아니잖아. 막 발달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문법적으로 보시면 여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onfusing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confuse라는 단어가요.
좀 적어볼까요? 전 여기다 적을게요. 필요하신데 적으세요. 이 confuse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혼란스럽게 하다입니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래요. 동사의 뜻이. 그래서 confusing 하면 혼란스럽게 하는 이고, 지금 주어인 you가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혼란스러워하는 거니까 confused를 써야지 confusing을 쓰면 안 된다는 거 필기해 두시고요. 됐죠? 자, 처음 첫 번째 문장.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뭐하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문사절, 후, 의문사, 주어, 동사.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 아직 발달이 덜 됐으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또한 뭐하다? 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말이야. 뭐에 대해서? 불공평. 불공평에 대해서 뭐하다? 민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죠. 우리 저도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쟤는 이렇게 해주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어. 불공평에 대해서. 사실 그게 알고 보면 불공평한 게 아닌데 본인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불공평에 대해서 보다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more를 쓴 이유는 어휘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다 less 쓰면 안 됩니다. 덜 민감하다가 아니라 보다 더 민감하다. 민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내용상 more를 쓰셔야지 less를 쓰시면 안 돼요.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 라는 뜻이야. 더욱이 게다가 당신의 몸은요, 지금 flow가 넘쳐나다의 뜻이 있죠? 막 넘쳐나고 있어요. 뭘로 넘쳐나고 있냐? 호르몬으로 뭐하다? 넘쳐나고 있어요. 이런 말이야. 됐죠? 호르몬으로 막 넘쳐나요. 선생님도 딸이 있는데 요즘 성장기잖아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성장기다 보니까 호르몬이 막 많이 생성이 되겠죠. 호르몬이 약간 불균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 트러블도 좀 있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대요. 게다가 당신의 몸은 호르몬으로 뭐하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도 제가 삼각표를 묻혔네요. 여러분 쳐주시고요. this. 이 부분도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자, 이것이라는 것 앞에를 나온 거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불공평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다음에 몸이 호르몬으로 넘쳐나는 것. 이것이 상당히, significantly는 상당이란 뜻이야. 상당히 뭐하다? affect, 영향을 끼쳐요. 당신의 mood는 기분이죠. 당신의 기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요소들, 앞에서 언급했던 요걸 말하는 거야. 이러한 요소들의 factor, 요소들의 결합이 이 말이야. 강화시킵니다. 원래는 동사 원형은 intensify죠.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y를 i로 고치고 es 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이 강화시켜요. 뭐를? 당신의 강한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화가 나는 이유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그죠? 소 제목 기억나시죠? 청소년의 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강한 감정을 강화시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본문 첫 번째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본문 강의다 보니까 잔소리 조금만 할게요. 공부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리밋을 걸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제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제약을 두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계속 누적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바로 성실도야. 누가 많이 반복을 했냐. 물론 그 반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누가 많이 반복을 하고 복습을 많이 했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라는 건 저는 그래요. 좀 재수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공부라는 건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건 어렵다고 느끼는 건 하기 싫으니까 어려운 거야.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아직 많은 삶을 사시지 않았잖아? 한두 번 해서 쉬워지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근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어려워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누구나 하면 3번, 4번, 5번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죠. 그걸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고 본 2번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